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정원 개혁 문제입니다. 정치 공작소 국정원의 문을 닫아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에 사는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청 현직 주무관 33살 유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뒤 2011년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 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서울 거주 탈북자 만여 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여권의 문제 해결사에서 걱정거리로 변했습니다. 대선 개입,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런 걸로 여권의 고민을 적시에 잘 해결해 주었던 국정원이었는데,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청와대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원은, 특히 남재준 원장은 여권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기류가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악재를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격 경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토록 대통령이 신임하는 윤 장관을 해임한 것은 부산 민심이 악화돼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던 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로 넘어갔지만 그 이름 석자만 바뀌었지 국정원의 문제점은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승한 국정원이 이제는 시한부 생명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여권이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장 자리를 조금 더 지속시킬 수 있을지, 목숨을 더 붙여 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미 남재준 원장의 생명력, 그런 기존에 문제 있는 국정원의 생명력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겠죠. 대선 개입도 했고 회의록 공개도 해서 집권 세력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속마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원은 지금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간첩 조작한 행위가 지금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여권도 이제는 국정원을 계속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알아서 잘 해라, 이런 입장이었지만은 이제는 국정원이 무슨 사고 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만큼 자기 교정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번 실수했어도 그 다음에 또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국정원이 그렇게 했는가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내부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자백, 고백하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발견해서 어떻게 고치고 대안이 뭐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국정원이 본래 기능이 살아있구나,
다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종일관 거짓말, 변명,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반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국정원이 공식 입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조작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문을 3월 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건의 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정원은 어젯밤 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3건의 자료를 검찰에도 넘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잘못을 사과한 것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찾아가서 간부 면담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한 말이 국정원 제출 문서가 위조됐다고 믿지 않는다. 사과한다고 그 했던 발표문은 위조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 미숙함에 대한 사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사과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위조된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협조자도 위조해줬다고 유서에도 다 썼습니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정치 개입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회의록 공개를 했는데도 회의록 공개 정당하다고 하고 정치 개입은 단순히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 심리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간첩 조작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위조 아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동안 1년이 국정원 때문에 소란스러웠는데 앞으로 1년도 계속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 그럼으로써 통치의 정당성도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국정원 협조자인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서 찍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서 찍은 사진은 감추고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었다고 진술한 게 서류가 아닌 증언으로서는 유일했었는데 이것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서 증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국정원 검찰은 또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관련 기록하고 자기네들이 제출한 게 서로 다른 걸 알면서도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국정원이 6개월간 구금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중국 동포 임모 씨의 자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변호인 주장이 틀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담는 데에 검찰이 개입해서 변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중국 공문서가 공식적인 루트로 입수된 거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고 중국 대사관이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아직까지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팩스 한 장만으로는 위조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과 협조해 법정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국정원과 중국 신양주재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했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작했는지를 검증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의 요구,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앵무새 역할을 했고 국정원을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이 조작을 알고도 기소했다면은 국정원과 함께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몰랐다면 검찰이 무능한 겁니다. 어느 경우든 검찰이 왜 있어야 되는지 존립 이유가 의문시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정원, 검찰, 국가의 공안 조직 정보 기관이 이제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정원이 범죄 행위를 했고 범인은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기관이 계속 위험한 일을 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통치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합법적 폭력이라는 것은 처벌, 제재와 같은 강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게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국가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뭘 했나 보면은 첫째, 국가의 중심에 있었고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은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을 국정원이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조용히 은밀히 일해야 되는 국정원이 정부 위의 정부로 활동을 하고 정부 기관의 중심으로 군림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대선 개입, 정치 개입, 회의록 폭로 이런 것으로 정치 의제를 주도했고 여당 위에 여당을 끌고 다닌 국정원이었다. 이거는 전문 정보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정치 공작수의 활동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행태를 좀처럼 끊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오랜 정치 개입이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 개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원 개혁 요구가 거세게일 때 국정원 알아서 개혁해라. 이른바 셀프 개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간첩 증거 조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알아서 개혁해라 이렇게 했을 때 국정원이 알아서 개혁한다고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은 국정원은 결코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처리해 달라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대공 업무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남재준 원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 대공 수사와 방첩 4가지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것에 방어 심리전을 계속하겠다. 오히려 강화하겠다 이랬습니다. 심리전의 명목으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신임을 하니까 이제는 방어 심리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대단한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방어 심리전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 그리고 반헌법적 북한 동조 이 3가지를 가지고 심리전을 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반헌법적
주장 어느 게 반헌법적이고 어느 게 정통성이고 어느 게 정체성이고 이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라는 건 시민 각자가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다수의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소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해석의 차이, 역사적 관점과 시각의 차이, 시민들마다 각각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민적 권리입니다. 이거를 국정원이 막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반헌법적, 위헌적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헌법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거기에 끼어들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하는 심리전이라고 해도 그것은 정권을 비판하고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보통 시민의 의견 표출과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 시민의 정당한 의견,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공론의 장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왜곡한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데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미국이 빈부격차 심하다고 이렇게 비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CIA를 시켜서 방어 심리전 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됩니까? 오바마는 위대하신 대통령이다. 이걸 익명으로 퍼뜨리는 건가요? 미국은 빈부격차 없다. 아름다운 나라, 훌륭한 나라,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심리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방어 심리전은 이런 걸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정보기관이 끼어들어서 은밀하게 특정 의견을 조직적으로 유포한다고 한다면 그게 건강한 공론장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보수, 극우적 이념을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권을 옹호하겠다. 따라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그 연락관 상시 출입제를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사소한 개혁입니다. 상시 출입제를 또 없앤다는 거지 필요할 때 수시로 출입하겠다는 건 또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의 이런 셀프 개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됐다면은 이제는 그런 가짜 개혁 말고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자부심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원훈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못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국정원은 타협할 수 없는 명예심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국정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정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야당을 위해서 또 불법적인 행동, 대선 개입, 정치 개입 다 할 겁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 보복 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돼야 됩니다. 누구도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그리고 정착시킨다면 그건 국정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국정원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종북몰이를 지난 1년간 해왔는데 이게 야당이 집권해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집권해도 국정원이 그 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여당이 영구 집권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국정원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정권이 와도 떳떳하고 명예심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국정원이 되고 그런 무명의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는 그런 국정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인권 옹호입니다. 인권 침해 방지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합니다. 남재준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 기관이다. 그런데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반성한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정치 중립은 법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다. 이랬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낸 겁니다. 이제 운영상의 문제 중요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남 원장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남 원장의 국정원 운영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그게 또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못 반복된다면 운영에 맡길 수 없다는 거 이걸 확인한 겁니다. 운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로 근본적으로 그런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사는 길은 가짜 개선, 개혁 흉내가 아니라 진짜 개혁을 하는 거고 그걸 남이 개혁하는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개혁하겠다고 자처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개혁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예산 통제를 받아야 되죠.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맡는다는 이유로 각 부처를 통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 폐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관련 정보기관에 제공하면은 그 정보기관은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정보도 지고 집행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 개입도 하고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중심에 뛰어들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부처, 상권 분립, 여러 가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다 쓸모가 없이 돼버렸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사라는 건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이 정보 공작은 여러 가지 은밀성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얻고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엄정한 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번에 간첩 조작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정보 공작, 정보 수집 활동과 수사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조작하는 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확인했듯이 국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정치 개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거 운영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 못하도록 안전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한 번도 정치 개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걸 막는 길은 법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고 서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의 사령탑인 남재준 원장이 종북 척결의 기수, 반공의 기수, 이념의 전의를 자초하면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남재준 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문제로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렇게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제대로 수사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다가 그렇게 끄떡도 않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음날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 명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을 직접 움직이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국정원 검찰이 뭘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정원 검찰이 안 움직인다. 이건 역시 대통령의 신호 때문이라고 그런 거다. 이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국정원이 이런 무리한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정원이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원래 고유 업무를 하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빨리 우리 간첩 잡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은 결국 간첩 조작 능력을 보여줬지 간첩 잡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정부 조직을 꼽으라면 국정원을 꼽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럽다 했을 때 여기서 대통령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헌법상의 기관인 대통령직을 말하는 겁니다. 통합의 상징,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어떤 정권, 정파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아직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증거가 없는 간첩이라는 거, 증거가 없지만 간첩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당도 공공연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형용 모순입니다. 마치 뜨거운 얼음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저 사람 증거가 없지만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마음대로 하게 놔둔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건 국정원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 1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정원이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1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박근혜 정권은 곧 국정원 정권이다. 이런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이번에 바로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권은 언젠가 국정원으로부터 정권의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